네, 미국 시각으로 24일 오전 8시 10분께 미국 재무부 청사에서 한국과 미국 2+2 통상협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이번 협의는 첫 번째 공식 협의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라면서 양국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인 실무 회의와 추가적인 고위급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에 한미 2+2 통상협의에 대한 내용들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2+2 차라리 잘 됐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제 재무와 통상 4명의 관계자, 전문가죠. 함께 모였습니다. 네. 책임자들이 모여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여러분 전체 시각은 1시간 10분 동안 진행됐다고 합니다. 이제 통역도 있었겠고요. 인사 빼면 한 40분 정도의 시간 정도 생각할 텐데 크게 보면 할 얘기는 다 오고 갔다. 양국 모두 이렇게 입장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내용 한번 스케치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제 재무와 통상, 수장들이 모인 첫 회의였다라는 것이 이제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확히 보면 1시간 8분 정도 이제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이제는 재무 쪽과 그다음에 이제 환율도 얘기했을 거고요. 분명히 통상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보겠고 우리 측에서는 아마 한 5가지 정도를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본다 그러면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한미 간의 교육이 필요한데 지속 가능하고 균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미국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한 세 번째로 에너지 안보 제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무엇보다 미국의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 상호 간의 증진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이제 어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5가지 중에 마지막인데 상호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면제를 이제 우리는 요청을 했고요. 네. 미국 측에서는 사실 우리과의 이제 첫 회의를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어떻게 평가했냐 그러면 성공적이었다 이런 이제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진행했다라고 이제는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이 관세 이슈가 회의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향후 있을 지금 시장에서는 다음 주 쪽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기술적 조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논의를 해보자라고 미국 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스타트를 끊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1시간 10분이라는 시각을 감안을 하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뭘 얼마 투자하고 뭘 주고받고 아마 이 정도까지 들어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방금 권혁중 평론가께서 이야기를 해주지만 이 섹터, 이 카테고리는 일단 정한 것 같고요. 특히 우리 최상목 부총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두 국가는 정말 신뢰와 혈맹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그거를 강조해야부터 뭐가 출발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최 부총리가 이제 사실상 이제 분위기를 조금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보는데 그 분위기가 바로 어떤 분이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간의 인식을 이제 공유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하죠. 뗄래와 뗄 수 없는 사이다라는 운명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어찌 보면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제는 인식을 공유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굉장히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또 한 가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출발점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협의의 과제를 좁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얘기를 미국과 해야 될지 서로 만나서 협의의 과제를 좁히게 되고 그다음에 일정 논의가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논의에 대해서 일정 스케줄표가 어느 정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합의 스케줄이죠.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기본 틀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본 틀을 만들어냈다는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최 부총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또 어필했냐면 최 부총리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정치 일정, 우리나라의 정치 일정이 있다 보니 서두르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들은 미국 쪽으로 양해를 구했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고요. 또한 국회와의 협상이 또 필요합니다. 협의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될 수 없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설명을 했고 미국 측에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스타트를 잘 끊은 거죠 사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잘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향후 이제 스케줄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제 향후에는 3가지 정도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실무자 협의가 이제
조만간 아마 개최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에이펙 통상장관 회의가 사실상 열립니다. 여기 때 이제 사실상 무역 대표부라든지 그리오가 온다고 하죠. 예. 그래서 무역 대표부 대표가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마 그때 가서 또 논의가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환율 얘기도 나왔는데 환율 얘기는 차후에 따로 아젠다로 삼아서 이제 논의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이번에 2+2의 가장 큰 의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 협의에서는 우리 둘이 어떤 사이냐 이제 네. 이런 신뢰 좀 다졌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라는 그 섹터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뭐 관세 부분, 조선도 했겠죠. 조선을도 해봅시다. 아니면 이제 가스도 해봅시다. 이렇게 좀 나눴는데 환율은 이제 따로 떼어놓고 네. 그건 따로 재무부끼리 뭐 기획재정부끼리 합시다 됐는데 권혁중 평론가님 네. 방위비 국방 쪽의 이야기를 미국이 분명히 했을 줄 알았는데 왜냐면 맞아요. 일본은 했거든요. 맞아요. 최상목 부총리가 방위비 분담금, 이 국방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가장 궁금했던 것이 네. 그럼 이번에 이제는 회의를 통해서 과연 미국 쪽에서 아젠다를 세팅했을 때 그 틀. 예, 그 얘기했을 때 방위비 얘기를 분명 할 거다라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지금 보면은 미국 쪽에서 방위비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라는 네. 것이 지금 이제 알려진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일본 측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협의를 진행했을 때 방위비를 갑자기 꺼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대비를 분명히 하고 갔었을 텐데 의외로 방위비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그 힌트를 트럼프 대통령의 또 목소리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바로 나온 얘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군대 문제 그러니까 방위비 문제는 따로 가겠다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전략이 좀 수정이 되나?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러면 방위비 얘기를 앞으로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뭐 시장의 조심스러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뭐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의아한, 굉장히 예상 외의 연출이 좀 됐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일단 방위비 문제를 따로 투트랙으로 미국 쪽에서는 갖고 간다 그러면 저는 만약에 미국 쪽에서 요구하는 원스톱 쇼핑, 패키지 딜 이거에 끌려갈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투트랙으로 간다 그러면 따로 방위비 문제는 아마 따로 얘기가 되지 않을까. 관사랑 묶어서 들어갈 지금 리스크는 좀 많이 줄었다는 점이 저는 그래요?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상을 깼던 게 방위비 얘기 나오지 않았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예상을 깼던 게 한미 FTA 재협상 얘기도 안 나왔다. 이게 지금 산업부 장관 목소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좀 의외였죠. 분명히 얘기를 좀 언뜻이 꺼냈을 것 같은데 FTA 재협상 얘기는 전혀 아젠다 의제로 얘기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굉장히 시장에서는 좀 안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좀 의심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저는 오히려 이게 빠지니까 약간 안 기쁜 게 네. 오히려 이렇게 주고받을 거 아니에요, 이번 협상에. 맞습니다. 다 주고받은 다음에 50대 50 됐죠. 그러다가 나중에 다시 방위비를 더 가져가면 네. 이거는 또 우리가 더 손해를 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거 뺀 대가로 차라리 이번 합의에서는 좀 우리가 더 많은 걸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방위비 좀 내줘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했냐면 방위 정도 어느 정도 조금은 내어주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좀 지켜내는 완전히 방안. 갖고 오고. 예.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잘했다라고 이제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미국 쪽에서는 방위비 분담 얘기를 쏙 빼니까 그건 따로 간다는 거죠. 예, 따로 네. 이제 투트랙으로 간다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굉장한 뭐랄까 미국의 고단수의 정책이 어떤 수단인지 그건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일단은 현지에서는 시장에서는 일단은 우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우리도 또 대비를 잘 해야 되겠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협의가 다 끝난 상황에서 이제 그때 가면 협상이겠죠. 협상이 네. 다 끝난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방위비 분담 얘기를 꺼내면 그때 좀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협상할 때에 이 부분도 꼼꼼히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아예 자동차라든가 관세를 최대한 좀 끌어와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위비 이제 나중에 네. 뒤통수를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일정도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7월 패키지 딜 이야기가 나옵니다. 7월이 결국 이제 상호간세 유예한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그 기간이니까 이 기간 내에는 일단 합의를 보겠다. 네. 7월은 또
이제 새로운 정부 이것도 여러 가지 고려된 일정이겠죠. 그러니까 미국 측도 우리나라의 정치적 일정을 고려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줄라이 스케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제시한 겁니다. 이제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그 7월 8일까지 유예가 되잖아요. 되죠. 그러면 네. 이때까지 이제는 협의를 하자라고 이제 해서 지금 이제 줄라이 패키지가 이제 나왔는데 이 줄라이 패키지 안에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어떤 점을 협상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측이 논의에 대해야 될 네 가지를 이번에 이제 토의를 통해서 정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관세, 비관세 조치에 대해서 이제 그게 의제 설정 하나고요. 그게 뭐 최고죠. 네. 네,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경제 안보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투자 협력이고 네 번째가 통화, 한마디로 환율인데요. 네. 이 네 가지를 이제는 7월 패키지, 한마디로 줄라이 패키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마 그 사이에 논의될 거라 보고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 측에서 최대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들은 갖고 와야 된다. 특히 정부가 전략을 굉장히 잘 썼던 게 약간 지금 조급한 쪽은 미국이거든요. 네. 워낙 중국이 세게 나오고 있고 미국 안에서도 반 트럼프 운동이 좀 불거지고 있고 원망 이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또 주식시장 굉장히 안 좋아졌고요. 채권 매도 나오고 이러다 보니 시장에서 트럼프 길들이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좀 미국이 쫓기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인 우리나라의 일정을 얘기하면서 최대한 7월 8일까지 끌고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수의 전략을 우리가 잘 안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평론가님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저 환율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따로 떼어놓고 네. 우리 기재부와 재무부가 따로 협상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간 좀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나오고 있는 우리 원화 약세가 우리가 의도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곧 이제 환율 조작국 보고서도 나오고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미국은 이제 굉장히 좀 우리를 원화 절상으로 좀 몰아가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사실 그렇게 되기 전에는 네. 위안화 절상부터 요구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절상이 돼야지만 사실상 위안화와 우리나라의 사실상 원화는 그러니까 통화는 어느 정도 커플링 되어 있거든요. 사실 위안화 약세, 근데 원화 약세는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고 우리나라에 만약에 원화 강세, 그러니까 절상을 요구하려고 그러면 위안화가 절상되기 전까지는 사실 우리가 절상되기 힘들다라고 보고요. 또 엄밀히 말해서 우리 원화를 절상하려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약세를 막으려고. 네, 그러니까 네. 앵커님 말씀한 것처럼 원화 약세가 나온 게 사실상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거든요. 네. 워낙 그동안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의 환율이 약했던 부분, 그러니까 원화가 약했던 부분에서 환율이 높았던 부분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은 사실 우리가 이번에 이제 통상할 때 네 가지 아젠다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네. 충분히 이제 어필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아마 미국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본인의 수출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약달러로 가겠죠. 네. 약달러 요구할 계속 유지할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원화 절상에 대해서 이제 요구할 거 분명히 그럴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잘 이제 지켜내야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순서는 일단은 중국 쪽으로 위안화 절상 요구할 거고 그런 다음에 아마 원화 절상 요구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중국과의 문제가 먼저 풀려야지만 이 환율 문제도 좀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다행인 건 최상목 부총리가 외환 전문가고요. 맞습니다. 또 환율 주권이 대가기 때문에 이번에 따로 별도 협상을 한다라고 합니다. 환율 부분은 부디 또 잘 성공적으로 치르기를 응원해 보도록 하겠고요. 스캇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실은 어젯밤에 가장 먼저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이 이제 A급을 갖고 왔다. 매우 만족한다. 성공적이다. 뭐 극찬을 했습니다. 네. 좋긴 한데 또 왜 이러나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너무나 막 좋게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예. 이게 베센트 재무장관이 사실상 그 전부터 최선의 안을 가져와라 해서 이제 강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막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제 회의하고 끝나고 나서 미국 측의 입장은 만족한다. 네. 그리고 한국 측에서 최선의 안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성공적이라는 말이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과연 어떤 부분이 미국과의 얘기가 잘 됐는지는 좀 지켜보셔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미국의 지금 입장은요. 매우 성공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다음 주 중으로 이제 기술적인 조건, 그러니까 테크놀적인 텀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어떤 테크놀 텀즈에 대해서 아마 다음 주쯤에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기술적 조건이 뭐냐 이게 또 네. 시장에서 되게 관심 가져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중으로 구체적인
어떤 숫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보통 우리가 통상에서 이런 테크널 어떤 텀스 같은 경우가 어떻게 사용되냐면 이런 거죠. 협정이나 세부사항을 보통 우리가 조절할 때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기술적 어떤 조건들을. 그래서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뭐 퍼센테이지 부분, 뭐 자동차라든지 이런 어떤 그 관세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좀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누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저기서부터는 협상이 되겠네요, 그럼. 그렇죠. 예. 그때부터는 이제는 어느 정도 아젠다가 나왔으니까 이제 협상의 부분이 들어가고 이제는 모수죠. 그러니까 이제 숫자에 대해서 아마 얘기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베센트 장관은 이런 얘기했거든요. 한국 협상단이 이제 매우 준비가 잘 되었었다. 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과연 또 어떻게 또 다음 주에 진행이 될지 시장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A안, 뭐 A학점의 안을 갖고 왔다 이렇게 네. 또 평가를 했는데요. 자, 우리가 또 우리의 전략 짜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거기에 또 너무 또 휘둘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일정이 참 공교롭게도 또 맞아 떨어지는 것이요. 다음 달에 우리 APEC 관련한 통상 관련한 회의들, 통상 담당자들의 회의가 있는데 네. 여기에 제미슨 그리어 USTR 무역대표부 대표가 겸사겸사 오게 되고 네. 아마 여기서부터 더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실무진 협의죠. 그렇죠. 이제 실무진 협상? 실무진 이제 협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레벨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실무 협의는 뭐를 하느냐? 그러니까 과장급입니다. 그러니까 각의 통상이 이제 과장급이 미리 만나서 어떤 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맞춰 나갈까를 이제 실무자 협의가 이제 개최가 되거든요. 이때 이제는 구체적인 것들이 다 이제 결정이 되고 사실 그런 다음에 이제 장관들이 또 사인하는 어떤 바톤업 방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실무자 협의가 될 것 같고 이런 실무자 협의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안들이 드디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이제는 뭐 통상 장관이 오기 전에 아마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이펙 회의가 열리기 전에 아마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래서 저는 좀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은 우리는 아시겠지만 TF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타스크포스를 어떻게 구성했느냐, 뭐 기재부라든지 아니면 농식품부, 농업에 대해서도 축산에서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농식품부라든지 산자부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의 모든 장관들, 뭐 실무진들이 모여서 지금 TF를 구성한 상태에서 이거를 지금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는 TF에 모였던 부서들이 뭐 정말 총망라했어요. 뭐 과기부라든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다 모여갖고 지금 TF 구성해서 대응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실상 이 실무자 협의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안은 나올 거라 보고, 저는 가장 걱정스러운 거 비밀 유지입니다. 우리의 전략에 절대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잘 지켜주기만 한다 그러면 뭐 이번에 이제 사실 실무자 협의 개최됐을 때 좋은 안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물꼬는 성공적으로 텄습니다. 통상 쪽은 산업부와 USTR이 다음 달부터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네. 환율 쪽이 비관세 장벽의 가장 큰 아젠다죠. 환율은 기재부와 또 아마 재무부가, 미국 재무부가 따로 협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평론가님, 네. 이제 총평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7월 8일이 본인이 얘기한 상호관세 유예 마지노선인데 지금 체결된 국가가 단 하나도 없어요. 사인된 국가가 없습니다. 네. 만에 하나 또 유예할 수는 없죠. 그럼 이제 완전 관세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니까. 이게 일종의 기회라면 기회일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일단 지금 2+2로 해서 이제 미국의 의중을 어느 정도 파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은 조금 더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해서 그 의중을 파악하는 게 가장 또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런 점들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런 2+2를 했다 그래서 사실상 뭐 미국식에 끌려가는 건 아니다. 우리도 이제 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 법적 대응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WTO에 대한 제소 부분 사실 1기 때 한번 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강하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좀 제시를 해야 되고 산업에 대한 생산 전략에서 본다 그러면 일단 어쩔 수 없이 미국 안에서 이제 생산되는 전략도 아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지금 뭐 현대제철이라든지 뭐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현지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점들도 우리가 또 고려해 볼 만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산업별 협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25% 관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품목별 관세.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이제 관세를 어떻게 낮출까에 대해서 따로따로 구분해서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고 협상 강화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로비 활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로비 활동을 잘 해서 이게 로비가 나쁜 뜻의 로비가 아니라요. 일단 산업과의 로비 활동을 잘 해서 우리가 관세율을 어떻게든 낮출 수 있는 전략들이 나와줘야 된다. 마지막으로 본다 그러면 이제 단기 협상과 장기 협상을 구분해서 사실상 이제 미국과 조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급하게 볼 필요는 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장을 늦춰서도 안 되죠. 그럼요. 예. 네, 긴장하면서도 사실상 끌려갈 필요는 전혀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고 이번에 2+2를 통해서 분명히 미국의 의중은 파악을 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 의중에 맞춰서 우리의 또 TF를 꾸렸기 때문에 아마 대응 전략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 같으니까요. 이런 점들은 아마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바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물꼬도 잘 텄고 지금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드를 우리 내리지 말자. 계속해서 긴장감 있게 갖고 이번에 협상 끝까지 좀 완료하기를 바란다라는 권혁준 평론가 제언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